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나이든 꼬마 빌딩은 땅값만 반영해서 수익 플러스 차익을 계산하면 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실제 물건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나이든 꼬마 빌딩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역 인근에 있는 항아리 상권입니다. 서울역까지 가는데 요 항아리 상권, 요 지역을 지난다는 거죠. 여기에 위치해 있는 꼬마 빌딩, 상가주택이라고도 하죠. 상가주택 한번 보면 지금 3층짜리 건물인데 매매가가 40억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1966년입니다. 실제로도 낡아 보입니다. 굉장히 낡아 보입니다. 물론 좀 수선을 중간에 했겠지만 낡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시 짓는 것이 답이겠죠. 그래서 요때는 좀 단순하게 계산이 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땅값만 반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지 면적이 47.39평이죠. 그러면 40억 나누기 47.39평 해가지고 평당 단가가 8,4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층은 지금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점이 입점해 있고 2층, 3층은 주거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요거는 족보가 아니죠. 요거는 건축주가 정할 수 있는 거고 족보는 아닙니다. 족보는 용도 지역을 봐야 되겠죠. 중요한 족보, 안타깝게도 상업지도 아니고 준주거도 아니고 여기가 상가로 적합한 위치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재미없죠? 용적률 200%, 재미가 없습니다. 요거 그러면 좀 애매해집니다. 상업지역이라면 지금 평당 8,400만원 서울역 인근에 이러면 훌륭한 단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봐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값이 40억입니다. 그리고 땅값이 비싸니까 풀로 용적률 가득 채워서 짓는 것이 제일 유리하죠. 그래서 일단 실제로는 땅 모양에 따라서 용적률 200%까지 못 지을 수도 있는데 일단 200% 적용하겠습니다. 연면적 곱하기 용적률 200% 곱하기 마음 편하게 공사비는 평당 1,000만원, 이거 뭐 700에 시작하든 800에 시작하든 나중에 붙고 붙어서 1,000만원 정도 끝난다고 보시면 속편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투입비가 대략적으로 49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가치평가를 위해서 목표 수익률을 이야기해야죠. 일단은 위치가 좋으니까 4%만 가정을 하겠습니다. 4% 임대 수익률을 나오게 하려면 임대료 합계가 49억 4,70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한 달에 월세가 1,600만원 정도 들어오면 됩니다. 요거는 현재 상태가 아니라 건물을 예쁘게 다 지었을 때 그때 월 1,600만원 들어오면 된다는 이야기죠. 연면적 94평, 대략 층당 30평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봐야죠. 사진을 보시면 항아리 상권에 오거리, 골목길 포함해가지고 오거리에 인접해 있는 저 동그라미 친 부분 베스킨 라빈스 저 건물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위치는 끝내주죠. 여기서 2층, 3층은 300 받는다고 가정하고 1층 상가는 1,0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월 1,600만원 실현이 되는데 글쎄요입니다. 글쎄요. 쭉 보면 글쎄요입니다. 2층, 3층이 월 300, 요것도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1층 상가 1천도 만만치 않죠. 여기가 홍대 전철역 바로 앞 그런 곳도 아니고 1층이지만 아무리 1층이지만 월 1,000만 원 월세를 안고서 장사해가지고 성공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헷갈리죠? 여기서 헷갈립니다. 그럴 때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봤을 때 요즘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인건비 부담 증대의 시대죠. 최저임금 매년 올라갑니다.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최저임금 매년 올라가고 그리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또 저 정도는 받아야 또 정상입니다. 그리고 장사는 안 되죠. 인터넷 쇼핑하고 간편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죠. 옛날보다도. 이러한 여건 하에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죠. 옛날하고 다릅니다. 내 몸을 태워서 돈 조금 벌겠다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하락 없으면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상가 임대료 하락이 없다면 자영업 생태계 붕괴 직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로 요지에 있는 상가들 중에서 특히나 1층 상가들 공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길 가다가 보면은 공실이 어마어마하고 그거를 건물주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가격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가격에 임차를 하면은 도저히 수익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1년 이상 공실인 상가도 꽤 많습니다. 그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상가 임대료 하락 전반적인 수준이 한 단계 다운되지 않으면 자영업 생태계 붕괴가 되고 상가가 맛이 좀 더 갈 수 있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요거 생각하면은 지금 여기 글쎄요죠. 1,600만 원 글쎄요입니다. 특히나 주택은 재개발이 되면은 무조건 더 좋아지죠. 신축 주택이 들어서니까. 그런데 상가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신도시 상가들 힘 못 쓰죠. 차라리 세대수 많은 1인 가구, 빌라가 밀집해 있으면 장사는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상가 지금이 전성기일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2층, 3층 600, 1층 1,000 굉장히 힘든 숫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가겠습니다. 수익률 4%, 월세 1,600 나온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왜 제가 임대 수익률 4%는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임대 수익률 4% 이야기는 왜 제가 하는가? 그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땅 40억, 건물 10억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50억입니다. 50억 돈을 뿌려가지고 임대 수익률 4%. 그것은 1년에 2억, 1년에 2억 수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대를 해보면 비용 꽤 들어갑니다. 50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 비용만 해도 아마도 앞으로도 금리가 내려가도 3% 정도는 금융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금, 복비, 수리비, 그리고 나의 인건비까지 들어가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4% 수익 나도 결코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4%는 나와야 된다. 건물 있는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은 4%는 나와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하고 수익하고 똔똔 4% 똔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시세 차익인데 시세 차익만 남는데 40년 후 남는 것은 땅밖에 없죠. 저성장 및 인구 절벽과 고령화 시대 성장률 생각해보면 저는 평균 1% 정도 그 정도밖에 땅값이 안 올라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1% 잡으면 40년 하면은 50억에다가 50억이 아니죠. 건물은 제로니까 40억 곱하기 1.4 해주면은 56억입니다. 그러면 50억 투입해서 56억 가져가면은 6억 남는 거죠. 그런데 사실 6억 남는 게 아니죠. 인플레로 인해서 40년 전에 50억 하고 40년 후에 56억 하고 요거는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상 밖으로 고성장이 나와서 인플레가 평균적으로 만약에 3% 나왔다. 3% 나오면 40년 지나면 120%입니다. 120%. 그러면 40억이 아니라 56억이 아니라 2.2를 곱해야 되니까 88억이 되겠죠. 88억. 그런데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 옛날 돈 50억하고 지금 돈 88억하고 그 차이는 돈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남는 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정상적으로 인플레 수준만큼만 올라갈 건데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때문에 아마 인플레보다도 땅값이 적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해가 크죠. 손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 그 정도만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 건물 있는 부동산은 임대 수익률 4%는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것조차 나와주지 않으면 손해가 엄청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내가 정말 부동산을 비싸게 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꼬마 빌딩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결국에 남는 것은 나중에 차익인데 이 차익은 사실은 인플레를 반영한 돈가치 하락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남는 거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손해 발생하니까 그래서 임대 수익률 계산은 필수다. 요 이야기 자세하게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땅값이 40억 저게 비싼 가격이다 라고 하면은 모든 계산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손해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기본적으로 고평가됐을 때 사면은 골 때리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생깁니다. 그 점 생각하시고 임대 수익률 4%는 나와야 된다. 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